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군사작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흔들었다면 올해는 진짜 폭탄을 날린 건데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치소 수감자로 만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건 과연 뭘까요? 복합적인 속셈이 깔려 있겠지만 결국 미국이 밀림의 왕이라는 포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셈이고요.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미국의 공습이 있던 날로 좀 돌아가 보죠. 작전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린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 2일 밤 10시 46분입니다. 곧바로 150여 대의 군용기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3일 오전 1시엔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헬기가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기까지가 8분, 작전 시작부터 체포까지 2시간 반도 안 걸린 겁니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미 해군 상륙함에 실려 뉴욕으로 압송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이번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미국의 입장은 뭔가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미 법무부로부터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체포작전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정당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위반, 침략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반대로 친 트럼프 진영에서는 잘했다는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뉴욕 법정에 섰는데 자신은 납치된 전쟁포로라면서 마약 밀매 혐의 등 자신에게 씌어진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정권을 이양하기까지 미국이 직접 통치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서는 1년 이상 혹은 상당히 긴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데요. 마두로의 최측근이자 미국에 맞서다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강경 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녀가 협상 국면에선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했고 실제로 미국의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로드리게스의 협조를 통한 전국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봤고 이제 미국의 의도가 뭔지 좀 봅시다. 베네수엘라가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눈에 가시인 것은 분명했지만 석유가 없었다면 공습까지 이어졌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석유가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훔쳐간 석유를 되찾으려는 조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는 2차례에 걸쳐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7년 합작 지분의 60% 이상을 무조건 국영기업이 갖도록 강제하면서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은 결국 사업을 접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석유 장악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다 팔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는 했지만 미국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들에게 생산량 확대를 위해 투자라고도 계속 재촉 중인데 설비 재건에 1,000억 달러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작 업체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석유 시설의 상태가 재앙적이라면서 수년간의 방치로 부식된 탱크, 누출되는 송유관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현재 상황을 보면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국제 유가가 장기간 내리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까지 감수할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 주만 봐도 불확실성 우려에 배럴당 최고 58달러 선까지 올랐던 WTI가 56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봉쇄 조치로 선적하지 못한 원유 수백만 배럴이 쌓여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휘발유 등 재고 증가 폭이 시장 예상치 2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석유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는 지금 있어도 못 캐고 있는 베네수엘라지만 정작 생산량 1위는 WTI가 나오는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석유가 겉으로 드러난 지금 이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패권이 키워드라는 분석이 나와요. 네,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등 서반구가 오롯이 미국의 영역이라는 트럼프의 돌로주의가 꼽힙니다.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들이 앞마당인 남미에서 좌파 정권들과 손잡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독 요란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예견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게 지난달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SS인데요.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경쟁자들이 위협적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핵 미사일이 서반구 어떤 국가에게 향하든 이를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완전한 보복 대응을 가할 것이다. 어디서, 무엇에, 어쩌겠다. 이 세 층위에서 유사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 이 발언은 60여 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내 영역에 발들이지 말라는 이 예민한 반응은 영국 등 유럽 열강들에게 위협받던 시절의 멀로주의부터 소련과 대치하던 냉전 시기, 그리고 미중 신냉전으로 불리는 현재까지도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마다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등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우위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뒤 일시적으로 형성된 예외적인 조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맥락에서 보면 겉보기엔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과시했던 이번 사건도 실상 그 기저엔 미국의 조바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서반구 패권 장악 의도는 중남미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그린란드로까지 뻗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 확보는 필수라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868년에 알래스카를 사들일 당시 그린란드 매입도 시도를 했었고요. 1910년엔 다른 땅과 교환을 추진했었고 1946년엔 구체적인 가격으로 1억 달러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냉전 시기에 북미 본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중요 거점이자 고정식 항공모함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희토류 등 공급망 경쟁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미국이 눈독 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빼놓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지난해 관세를 앞세워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약속했던 골든 시대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 때문에 미국인들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율도 급락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최근 힘을 과시하는 모습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간 선거에서 패하면 탄핵당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명운과 연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앞서 말씀드린 NSS 보고서에 주목했는데요. 보고서에선 지난 30년간의 전략에 대해 단순한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모호하고 상투적인 말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엘리트들은 국민이 국가 이익과 아무런 연관성도 느끼지 못하는 세계적 부담을 미국이 영원히 떠맡을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마가 지지층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사실상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배팅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